어머니 죄송한데요. 부엌은 제 구역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된장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음식은 제가 관리하니까 손대지 말아주세요. 서지연, 제 며느리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날은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저 윤복희는 평생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마치던 삶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2살 신부 시절부터 작은 식당을 시작했던 30살부터 혼자 2아들을 키워낸 40살까지 제 인생은 곧 부엌이었고 부엌은 곧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제게 그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네. 미안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준우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돌이 막 지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돌잔치를 도와주려고 서울까지 올라온 건데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선반마다 밀가루, 설탕, 소금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유통기한 관리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치 냉장고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 이런가 봅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만의 방식이 확고한 세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낯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상에 올라온 건 마트 도시락 반찬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째 올려진 콩자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국은 인스턴트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요즘 이런 반찬이 위생적이고 좋대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 강민수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회사도 다니니까 이해해줘요. 요즘은 다 이렇게 먹어요. 그래, 괜찮아. 편하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며 자란 아들이 이제는 마트 반찬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안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얇은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우야, 그냥 자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띵하는 알람 소리.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돌잔치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시골에 일이 좀 있어서. 돌잔치 때 다시 올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아들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수야,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옆에 어린 아들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구역이라고 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내 구역을 만들어보자.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뒤편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밥상으로 하는 거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낡은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냄비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두고 보자. 진짜 부엌이 뭔지 보여줄게. 윤복희의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고 청소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녹슨 선반을 닦아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서울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냈던 일주일보다 이 고된 노동이 훨씬 편했습니다. 복희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웃 김순자 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음식 공방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공방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순자 씨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손이 놀면 마음도 놀아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첫 작품은 된장이었습니다. 해콩을 삶아 메주를 쓰고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켰습니다. 옛날 식당 하던 시절의 레시피를 따라했습니다. 2달을 기다려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냄새가 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공장 된장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순자 씨에게 갖다 줬습니다. 어머, 복희 씨. 이게 무슨 맛이에요? 우리 남편이 2그릇이나 먹었어요. 순자 씨가 다음날 빈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더 만들면 나눠드릴게요. 아니, 팔아요. 이런 건 팔아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맛 못 먹어봤을걸요. 순자 씨의 말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의 깔끔한 부엌,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 통들, 마트 도시락 반찬들. 그들은 효율을 찾았지만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주 준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가르쳐준 인터넷이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윤할머니 손맛 반찬이었습니다. 첫 게시물은 된장찌개 레시피였습니다. 사진은 흔들렸고 글씨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음식은 정성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만들면 빠르게 잊히고 오래 품으면 오래 기억됩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일주일, 조회수는 고작 17이었습니다. 대부분 순자 씨와 동네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올렸습니다. 간장게장, 깍두기, 동치미, 장조림.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 살 수 있나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을 못 먹어봤어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물론이지요. 주소 남겨주세요. 택배로 된장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그 사람에게서 또 댓글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미쳤어요.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더니 자기들도 사고 싶대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그럼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 댓글이 시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SNS라는 게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문이 10건 들어왔고 한 달 후에는 5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 식당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구역이 아니라 제 구역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포장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동네 청년회에서도 배송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키 씨,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골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이 어색했지만 음식 이야기를 하니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음식은 시간과 손길이 만드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100건씩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동네 할머니 5분을 고용했습니다. 작은 공방은 이제 제법 규모 있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홈쇼핑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복희님, 홈쇼핑 입점 의향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고 저는 한참을 멍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해볼게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은 제 구역이에요.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부엌은 내 구역이야. 근데 내 부엌은 전국이 될 거야. 윤복희의 반찬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첫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9세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복희님,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쇼호스트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에게, 아니 전국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음식이 뭔지. 자,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69세의 나이에 SNS 스타가 되신 윤복희 할머니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이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네, 이건 제가 50년 동안 만들어 온 레시피예요. 해콩으로 메주를 쓰고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6개월 동안 숙성시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이에요. 와, 6개월이나요? 마트 된장은 한 달이면 되던데. 그게 차이예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문 전화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주문 수량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0개, 500개, 1000개. 쇼호스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30분 방송 동안 3만 개가 팔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PD가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도 꼭 나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홈쇼핑 봤어. 대박이던데? 그래, 좀 잘 됐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지연이가. 엄마 한번 뵙고 싶대.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토요일 오후 하얀색 SUV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며느리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우. 저는 달려가 손줄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석 달 만에 부쩍 자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들어와. 저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개조한 공방,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네 할머니들. 어머니, 여기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응. 혼자는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대단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칭찬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식당에서 쓰던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 좀 해도 되겠니?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 말 한마디에 석 달간 쌓였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장게장, 된장찌개, 봄나물 무침, 배추 겉절이, 계란찜. 준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손이 바빠졌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부엌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먹어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 저희 엄마,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이런 맛을 못 먹어봤어요. 지연은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당황해서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부엌은 내 구역이었어. 나도 이해해. 요즘 세대는 그렇게 사는 거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들킬까봐요. 어머니는 평생 부엌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김치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비교될까봐 무서웠어요. 지연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을 막은 건 저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랬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가서 오래된 냄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썼던 냄비였습니다. 손잡이가 헐겁고 뚜껑이 조금 휘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이거, 냄비를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거야. 이 냄비로 2 아들 키웠고 식당도 했어. 이제 내가 써.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부엌 문은 절대 잠그지 마. 부엌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지연은 냄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해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제 옆에서 칼질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벨 뻔했고 물을 채 썰 때는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래. 처음 치곤 잘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글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배웠지. 시어머니가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무섭기는. 손주 준우 보는 것처럼 다정하셨어.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 장조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마치 대학생이 시험 공부하듯 열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저희 엄마가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혼자 밥해 먹고 동생들 밥해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끓이고 볶고 먹을만 하면 됐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요리하신 분인데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 한 척했어요. 간편식으로 때우고 부엌은 제 구역이라고 선 긋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리고 괜찮아.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 거야. 네.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의 숙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숨기려고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벽은 결국 자신도 가둬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차려진 건 지연이 만든 계란말이였습니다. 모양은 좀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들었어. 준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아들 민수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정말요?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내 아내 잘 뽑았다. 배우려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 알아요. 저도 요즘 느껴요. 아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매일 영상통화로 요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간이 맞아요? 응, 맞아. 근데 파를 좀 더 넣어봐. 네. 화면 속 지연은 진지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부엌에서 이제는 그 부엌문을 활짝 열어놓고 요리를 했습니다. 준우가 옆에서 장난치며 돌아다녔고 민수가 퇴근해서 맛을 봐주었습니다. 이야, 여보 요리 실력 늘었는데? 어머니한테 배우는 중이야. 엄마 고마워요.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적 없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뭐? 회사 그만두고 식당 할래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요리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침에 도시락 싸고 저녁에 반찬 만들고. 민수 오빠도 준우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머니 레시피로 작은 식당 하나 열고 싶어요. 지연아,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이름 걸고 할게요. 윤할머니의 손맛 이런 거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네. 지연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습니다. 내 이름 말고 내 이름 걸어. 지연의 부엌 이런 거. 이건 이제 내 거야. 내가 물려주는 거야. 어머니. 조건이 있어. 뭔데요? 주방에 그 냄비 꼭 써라. 그리고 나중에 준우가 크면 그 냄비 물려줘.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창고에 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 식당 개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22살 앞치마를 두른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냄비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냄비가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에게 갈 겁니다. 냄비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거였습니다. 사랑처럼, 가족처럼.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려진 냄비 -4장. 그날 밤 지연은 제 옆에서 칼질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벨 뻔했고 물을 채 썰 때는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래. 처음 치곤 잘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글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배웠지. 시어머니가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무섭기는. 손주 준우 보는 것처럼 다정하셨어.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왜 저한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화내시거나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화낼 자격이 없었으니까. 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했거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라고 했지. 그때는 효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쫓아낸 거더라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해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겠지. 근데 나도 내 방식이 있었어. 그걸 서로 몰랐던 거야.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매주 올게요. 요리 배우러요. 그래, 와라.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준우도 데려와. 할머니가 손주 얼굴 봐야지.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윤할머니 손맛 반찬은 전국 500개 마트에 입점했습니다. 시골 공방은 이제 작은 공장이 되었고 마을 주민 30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보케 씨,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순자 씨가 포장 상자를 들며 웃었습니다. 다 같이 해서 가능한 거지.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들, 웃음소리, 구수한 장냄새. 여기가 제 진짜 부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뭘? 된장찌개요. 민수 오빠가 맛있대요. 준우도 2그릇 먹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뜬 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진 보내봐.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냄비 속 된장찌개였습니다. 색깔이 좀 연하고 건더기가 좀 많았지만 정성은 보였습니다. 제가 준 그 낡은 냄비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잘했어. 다음엔 간을 좀 더 세게 해봐. 네. 이번 주말에 또 배우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 준우를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가방을 열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 다 적었어요. 나중에 준우한테도 물려주려고요. 호.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재료 분량, 조리 시간, 심지어 불 조절 주의 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잘했네. 어머니,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안 배워. 네.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봐. 나는 옆에서 볼게. 어머니, 저 아직. 아니야.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파, 두부, 호박, 감자. 된장찌개 재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불 조절이 약간 서툴렀지만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요? 지연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맛하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합격. 정말요? 그래. 이제 너도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처음 시어머니한테 칭찬받았을 때의 그 설렘.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요리는 평생 배워야 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 제가 만든 제육볶음, 순자 씨가 보내준 김치. 소박한 상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찌개 맛있어. 준우가 숟가락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저는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잘했어. 나는 그냥 냄비 하나 빌려준 거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이게 진짜 부엌이었습니다. 구역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작은 냄비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지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제 옆에서 칼질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파를 썰다가 손을 벨 뻔했고 물을 채 썰 때는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래. 처음 치곤 잘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글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배웠지. 시어머니가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무섭기는. 손주 준우 보는 것처럼 다정하셨어.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왜 저한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화내시거나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화낼 자격이 없었으니까. 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했거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라고 했지. 그때는 효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쫓아낸 거더라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해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겠지. 근데 나도 내 방식이 있었어. 그걸 서로 몰랐던 거야.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매주 올게요. 요리 배우러요. 그래, 와라.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준우도 데려와. 할머니가 손주 얼굴 봐야지.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윤할머니 손맛 반찬은 전국 500개 마트에 입점했습니다. 시골 공방은 이제 작은 공장이 되었고 마을 주민 30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보케 씨,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순자 씨가 포장 상자를 들며 웃었습니다. 다 같이 해서 가능한 거지.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들, 웃음소리, 구수한 장냄새. 여기가 제 진짜 부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뭐? 된장찌개요. 민수 오빠가 맛있대요. 준우도 2그릇 먹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뜬 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진 보내봐.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냄비 속 된장찌개였습니다. 색깔이 좀 연하고 건더기가 좀 많았지만 정성은 보였습니다. 제가 준 그 낡은 냄비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잘했어. 다음엔 간을 좀 더 세게 해봐. 네. 이번 주말에 또 배우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 준우를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가방을 열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 다 적었어요. 나중에 준우한테도 물려주려고요. 호.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재료 분량, 조리 시간, 심지어 불 조절 주의 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잘했네. 어머니,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안 배워. 네.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봐. 나는 옆에서 볼게. 어머니, 저 아직. 아니야.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파, 두부, 호박, 감자. 된장찌개 재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불 조절이 약간 서툴렀지만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요? 지연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맛하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합격. 정말요? 그래. 이제 너도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처음 시어머니한테 칭찬받았을 때의 그 설렘.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요리는 평생 배워야 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 제가 만든 제육볶음, 순자 씨가 보내준 김치. 소박한 상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찌개 맛있어. 준우가 숟가락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저는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잘했어. 나는 그냥 냄비 하나 빌려준 거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이게 진짜 부엌이었습니다. 구역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작은 냄비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지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